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라고 하면은 세 군데가 있죠. 영국의 피치, 그리고 미국의 무디스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세 개 회사가 있죠. 이 세 개 회사가 신용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신용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물론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요동을 칠 때가 많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영국의 피치사가 미국 국가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등급은 AAA, 흔히 트리플 A라고 하죠. 트리플 A를 유지하지만 공공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면 굉장히 요동을 쳤을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발표가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국제 경제 그리고 한국에도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전부터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1년에 130%가 될 거고 또 2023년부터나 조금씩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GDP의 130%라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40% 중반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다고 지금 많은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반 재정 적자는 2020년 올해 GDP의 한 20%까지 증가하고 내년에는 11%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의 국가 재정이 상당히 취약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양정책, 긴급 구조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이 너무나 취약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안정화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치가 앞서서 이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망이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우선은 이 피치 전망을 근거로 보면은 앞으로도 저금리는 상당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빨리 회복될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있고 또 2차 부양책이 논의되고 있고 백신이 곧 가시화될 거라고 하지만 아직 이것이 현실화되지 있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의 2차 파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달러는 많이 풀리고 그리고 실질 금리는 더 하락하게 될 거고 이런 영향이 지속되는 거죠. 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 수준이 높은 걸 감안하면은 이제 부채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채를 줄여나가야죠. 부채를 줄여나가려면은 미국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재정 지출보다는 재정 수입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가까운 시일에는 이게 실현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채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뭐가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크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부담이 적죠.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은 부채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요약해 드릴까요? 부채가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플레가 일어나는 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목 금리로 3%를 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이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부채나 이런 재정이 취약하니까 또 하나의 이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금리를 낮게 하고 통화를 많이 확대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미국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저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피치의 전망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이 경제 문제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신용 등급의 이 하향이 계속 다른 나라도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고 변동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국가에 물론 한국도 포함해서요. 신용 등급의 하향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미국의 통화가 달러 아닙니까? 그 미국의 경제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이 하향으로 조정되면은 달러 가치의 하방 내려갈 압력이 증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해요? 금,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집값도 떨어질 수 있죠. 실물 자산으로는 금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금융 자산으로서는 미국의 국채. 그래도 미국이 망하겠느냐? 미국 국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대신에 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금값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한다면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수록 금값은 올라가고 반대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금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녹화를 8월 20일에 하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값이 한때 4% 이상 떨어졌어요. 굉장히 요즘 금값이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금값이 떨어진 대신에 어제 모처럼 달러 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흔히 페드죠. 페드에서 회의록을 발표했는데 페드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양적 확대를 계속해서 하면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추가적인 양적 확대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회의록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국제 수익률도 좀 올라가겠구나. 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경제 너무 복잡하죠. 오늘 얘기한 거를 제가 제 실력껏 조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미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피셔 효과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명목 금리가 5%인데 인플레이션이 5%다. 그럼 실질 금리는 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항상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현재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화가 많이 풀린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래에서 실질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명목 금리는 은행하고 계약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 금리에 큰 역할을 하고 실질 금리의 변동 여하에 따라서 달러값, 금값, 주식시장 이게 연동이 돼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경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든지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도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하락하게 되고 사람들은 항상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자산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통화량, 이자율, 국채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서 자산의 선택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